이른바 허그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해결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지역 대부분 지자체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정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기장군의회가 풍산 이전 부지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풍산 이전 부지를 사전에 공개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대부분 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지자체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역의회는 월 최대 50만 원, 기초의회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까지 인상될 경우 광역의원은 월 20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주민공청회와 설문 등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아마 3월 중순 13일 전에는 이제 2차 그 회의를 한 번 더 열어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의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월급에 해당하는 월정 수당, 그리고 의정 활동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인상이 추진되는 의정 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비, 보조 활동비 성격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20년 동안 동결돼 있었던 만큼 현실에 맞게 적절한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의 주민들 만나거나 뭐 또 관련된 책을 사거나 견학을 가거나 이게 다 의정활동이니까 규정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어떻게 써라 이런 명목만 의정활동비로 나옵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많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조례 발의나 5분 발언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다 보니 의원으로서 자질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시의원은 불법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의정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산되지 않는 쌈짓돈에 가깝다며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40만 원, 50만 원 인상되는 것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의정 활동비에 대한 정산들이 좀 보고되어지고 투명한 어떤 공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또 의정 활동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21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통한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 확보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장군의회가 21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풍산 이전 부지 정보 공개 촉구 및 주민 수용성 없는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2021년 기장군 일광읍으로 풍산 이전이 추진됐지만 군의회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부산시가 이전 부지 공개를 어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산 이전 부지와 부지 선정에 대한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LG 헬로비전 금정방송이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보도 분야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21일 제60회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보도와 정규, 특집 분야별 총 8편의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보도 분야에서는 LG 헬로비전 금정방송의 소멸위기의 부산 등 모두 4편이 수상했습니다. LG 헬로비전 금정방송은 소멸위기의 부산 기획보도에서 소멸위기에 놓인 부산의 상황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대안을 고민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돌연 취소되면서 임대인이 잠적한 일명 허그발 전세 사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고 허그가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은 허그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나라에서 인정해준 임대사업자의 건물에 나라에서 공인해준 중개사를 통해서 정해진 보수를 주고 전세계약을 했고 공기업인 허그가 발행해준 보증서를 확인하고 보증금까지 납부한 뒤 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 중개사를 믿고 허그를 믿은 것 말고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지난해 8월 돌연 보증보험 취소를 통보받고 일명 허그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공사 측이 집주인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뒤늦게 알아차려 보험을 취소했는데 임대인은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끊긴 겁니다. 하지만 허그는 보증금 보증에서 주체가 되는 임대보증금은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보증만 섰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정확한 금액인지 확인도 없이 무엇을 보증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증의 뜻을 모르는 겁니까? 한 피해자는 실제 전세계약서와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계약서의 보증금액이 허위로 작성된 건 물론 계약 날짜가 다른데도 공사 측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증을 했다며 부실한 관리와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그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시 전 세대에 대한 심사 검증을 했어야 했지만 우선 변제금 이하로 허위 신고된 임차인의 동의서도 없이 허위 서류만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본인들의 가실을 인지하고 이미 발급된 보증서를 취소시키는 무책임한 처리 방식으로 임차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허그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 구제책은커녕 제대로 된 소통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허그한테 이 피해를 너희들이 보증을 되살리라 이것도 그런 떠나서 간에 일단 저희 피해자들과 199세대 피해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자리를 먼저 마련해 달라는 게 제게 가장 첫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한 달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둔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위법과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작됐던 사업은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시 단장면 일원의 체류형 관광단지를 목적으로 추진된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는 골프장과 스포츠시설, 농촌 체험시설을 갖춘 휴양단지 조성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와 밀양시가 각 8대2로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가 지난해 시 보유 지분 20% 모두를 시의회 승인도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지금껏 1,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이젠 민간 사업자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밀양시의회는 이를 비롯해 총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 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특위까지 구성했습니다. 10여 차례 열린 간담회,
하지만 밀양시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위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정말 이 밀양 시민이 이렇게 우려하고 또 염원하는 이 선샤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염원하고 있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문객이고 또 예를 들면은 허구를 듣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마파크는 다음 달 전면 개장 예정이었지만 잇따른 논란에 감사 청구가 이어지며 정상 운영은 힘든 상황입니다. 특위는 민간 사업자 특혜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개장을 앞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특혜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21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지역 재난방송 송출과 나눔 기부문화 확산, 긴급 구호 활동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케이블TV 방송협회는 인도주의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전 회원사들과 함께 ARS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 홍보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장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미디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방송을 통한 생명 구호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회와 회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대기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31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6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미세먼지와 아황산 가스 등은 감소 추세고 오존은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의 학교 폭력 업무를 전담할 조서관 105명이 선발됐습니다. 교육청은 퇴직교원과 경찰, 청소년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학교 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보고서 검토와 함께 학교 방문, 회의와 심의위 참석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교육청은 사흘 동안 연수를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으로 시는 주민 민원 제보를 받은 지역에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시는 올해 길고양이 2,300여 마리의 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피란수도 부산을 주제로 한 논문 공모전을 엽니다. 주제는 1950년대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으로 우수 논문 20편을 선정해 상금 2,650만 원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에서 5일 이틀 동안 참가 신청서와 연구 계획서를 시로 제출하고 이후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9월 말까지 논문을 완성해내면 됩니다. 수상 논문은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를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양산의 대표 봄축제인 원동매화축제가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원동면 주말장터와 쌍포 매실 다목적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낙동강변 기찻길을 따라 핀 매화를 배경으로 주말장터 일원을 축제장으로 꾸며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원동미나리와 원동딸기, 원동토종매실 등 원동의 봄 먹을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와 임시주차장 등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